결국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사과 과정에서는 이 드라마에서조차 보기 힘든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그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 자, 이 정도로 어르신들 화가 좀 풀렸을까요? 자,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원래 그 오전 10시에 당사 앞에서 직접 자처하는 기자회견을 일단 먼저 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를 했었는데 그 직후에는 원래 혁신위원회 회의 일정이 당사에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일정을 잠시 미뤄놓고 서울 용산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보신 것처럼 김호일 회장을 만난 겁니다. 이 김 위원장은 여기에서도 남편과 사별한 본인의 사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의 말에 우선적으로 공감을 해주자 이런 교육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뭐 자녀 여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자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자고 했던 말 그 일화를 소개했던 것이 이런 논란으로까지 비화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진정 어린 사과 의사를 표현하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1000만 노인들이 분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호일 노인 회장이 미리 준비해놓은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꺼내들면서 직접 뺨을 때릴 수는 없으니 사진에다가도 분을 좀 풀리게 하기 위해서 좀 때리겠다 이러면서 저렇게 세차게 내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전에서 사진에 또 저렇게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사실 김은경 위원장이 처음에 빨리 이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게다가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그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부했다. 완강히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사과를 하긴 했지만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굳이 자존심 세울 일이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도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을 하면 잘못한 순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느끼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느끼는데 이분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완강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장에 밀리는 것이고 자존심상 사과하는 건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버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도 없고 정치의 영역으로 나온 분이 국민께 상처를 드렸으면서 개인 감정을 내세우는 걸 보면은 이분은 애초부터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그릇도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사진에 저렇게 대한노인회장이 할 정도로 그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는 분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은경 위원장이 저 자리에서 이제 눈물도 좀 흘리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그냥 대응을 하는 것부터가 이 사태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행보를 쭉 이어왔었던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를 미적지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분노가 노인회에서 이렇게 표명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계속 간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혁신위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그 혁신위의 권위가 없는데 어떤 정말 기발한 혁신안을 내더라도 어떻게 그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혁신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 혁신위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또 한 사람 사과했죠. 뒤늦게 기자회견 열어서 노인회까지 찾아갔습니다만 그 전에 사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람도 있었어요. 양이원영 의원도 결국 명함에 혼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암이라도 한대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각성하시고. 예. 자, 뭐 어르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명함이라도 한 대 때리겠다. 물론 상징적인 행동이긴 했습니다만 사과의 진정성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타이밍도 늦었고 사과의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걱정이고요.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대신 큰절이라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복지 수당도 많이 올려드리고 하면서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다 까먹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왜 저렇게 미적미적하면서 사과를 늦췄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본인의 의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예.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여성이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그게 중요하거든요. 인식이, 그렇죠. 예, 감정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의 영향도 떨어지지만은 감수성도 굉장히 좀 떨어지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혁신위가 여러 가지 뭐 구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고쳐서기에는 이미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우리 진보 진영에 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표현은 어떤 게 늦었다고요? 아니 고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어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진보 진영에 저만한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호를 다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혁신위원장인데 자기 혁신도 안 되는 분이 뭘 혁신하겠다고 저러시나 자기나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 진짜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예전에 막말 판사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됐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기 판사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쟤는 말할 때마다 저래. 사실 보도 나온 게 일부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혁신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핑계고 지금 뭐 교수라서 철없다. 아니 지금 그 연세에 철없는 분이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누구를 혁신합니까? 그리고 뭐 정치 언어를 모른다. 그럼 정치 모르시면 정치판 뛰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능력 없는 걸 스스로 드러내셨으면 물러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처음에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뭐 의심을 표했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게 치욕스럽다. 연봉 3억 받았는데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민주당을 새롭게 바꿀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 놓은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건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의 처신과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기 전에 과연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출범시킬 때 진정성을 갖고 정말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느냐라는 것부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권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어떤 전권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인선 과정에 있어서도 김은경 위원장 외에도 더 중량감 있는 진짜 민주당 혁신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이 좀 물망에 올랐었는데도 결국 김은경 위원장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혁신위가 당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혁신위가 이렇게 한 달 이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수순.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혁신 의지는 애초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알 수 있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70대 이상 연령층,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뚝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가 된 따끈따끈한 조사인데요. 이 엠브레인 퍼블릭, 또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인데 지금 11%, 6%포인트가 떨어진 건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그 2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해서 11%, 70대 이상 지지도가 그렇게 추락을 했고요. 일단 정당 전체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또 민주당이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상식 청장님, 네. 저 수치 갖고 노인 어르신들께 다음 총선 때 저 뽑아주세요 하기가 좀
머쓱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뭐 추진하고 그분들의 이제 보듬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한 차례의 사건으로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야권 원로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쓴소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지도부의 그 눈치 보는 혁신이가 그게 무슨 놈의 혁신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좀 빨리 해체하는 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뭐 더 할 일도 없어요.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체제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김은경 위원장 얘기도 들어보죠. 지금 왜 사퇴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뭐 위원장 개인의 명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조금 말리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원래 그 9월까지가 임기라서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은경 위원장이 조기 사퇴하고 혁신위를 조기 해체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까지 같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거취 문제로까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김 위원장이 혼자 내가 내려놓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그 전에 혁신위원장이었죠. 이래경 위원장도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었고 그 예. 이후에 삼고초려 끝에 초빙을 했던 이 김 위원장 역시 그런 사태를 맞게 된다면 그 불명예가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이해가 모두 작동해서 지금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혁신 출범 자체가 뭐 돈봉투 의혹이나 뭐 그 코인 사태 논란 같은 것들을 좀 수습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었던 건데 아무 결과도 내놓지 않고 이게 해산이 돼버린다면 그 논란들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내년 총선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천안함 발언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지점에 이 유권자들 상대로 안보 문제라든가 이 노인 어르신 문제, 이 취약한 지점의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자 해지일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름 휴가 중입니다. 하지만 불똥이 휴가 중인 분에게도 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폐륜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즉각 김은경 혁신위를 해체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겁니다. 지금 휴가지에서 DP2 드라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복귀해야죠.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도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고. 저는 뭐 당대표까지도 이 기회에 사과하고 정말 이게 우리 민주당이 그런 건 아닌데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주당인데 정말 이렇게 화를 내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요. 최고위 회의 때 뒤에 저런 문구를 걸어놨습니다. 자, 민주당의 혁신, 현대판 고려장. 자, 윤희석 대변인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결국 이 노인에 대한 폄훼 뭐 이런 의미를 담으니까 이 고려장이라는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 보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정당마다 이 백드롭이라고 하죠. 뒤에 어떤 뭔가 이 당에 지금 생각하는 바 아니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광고 카피처럼 저렇게 적는데 저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순화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도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이었어요. 혁신하겠다고. 그런데 천안함 자폭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기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래경 전 위원장. 그래서 후임 겨우겨우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인 폄하 발언으로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에 또 하나의 리스크만 더해진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뭐 당원들 의견도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위중한 상황에 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휴가 중이시라지만 아무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돌아오시면 저는 사과부터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노인들 분께 예, 진정성 있게 정말로 통절한 사과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편을 해야 됩니다. 김은경 위원장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에 대선을 남겼을 때는 자 일단 뭐 대선 후보가 잘하면 되지만 총선이거든요. 네. 총선을 남겼다는 거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많은 민주당 내부 인사들에겐 이게 정말 내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뭐 모든 뭐 민주당의 촉각이 전부 다 총선에 쏠려 있는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다시피 지금 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표되신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이 당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뭐 책임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국회 경험이 1년도 안 됐고 국회 경험 없이 지금 제1야당 거기에 국회 절대가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를 맡게 되면서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닌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데 뭔가 당대표로서 당을 위해서 어떤 무거운 조치를 한다. 혁신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국민에게 다가올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든지 엉뚱하게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휴가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권위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